검단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프린트 5번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업 끝나고 링크를 학급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영상 보다가 필기 놓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선 등식이 뭐지? 자, 여러분 우리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를 포함하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1이라고 하는 식을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어때요, 여러분? 등호를 포함하고 있죠. 지금 현재 등호를 포함하고 있고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이 맞죠? 자, 선생님이 x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을 하면 어때? 좌변은 얼마가 되지? 4. 우변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즉,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자, 다시 말해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자, 그러면 x에 얼마를 대입해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등호가 성립합니까? 자, 그렇죠. x 자리에 1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야 좌변도 1, 우변도 1이 되면서 등호가 성립하죠. 자, 이것처럼 얘들아, 내가 x의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성립하는 경우는 우리가 등호가 참이 되는 거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등호가 거짓이 되는 거지. 즉, x의 값에 따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x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바뀌는 등식. 자, x에 2를 대입하면 거짓이 되지만 뿔마 2를 대입하면 참이 되는 이런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여러분,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방정식의 해라고 하죠. 아, 그래서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의 하나의 종류로는 우리가 계속 익숙히 배웠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식을 한번 봐주세요. x 더하기 x는 2x다 라고 하는 식을 보면 문자를 포함하고 있고 등호도 있기 때문에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이 맞죠? 자, 그런데 이때는 얘들아, x에 2를 대입하나 2를 대입하나 3을 대입하나 1000을 대입하나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어때? 좌변과 우변이 같죠. x에 1을 넣건 1000을 넣건 100을 넣건 상관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어보면,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 항상 성립한다.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요. 자, 이러한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러분,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은 종류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된다? 자,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눌 수 있고, 차이는 방정식은 x의 값에 대입했을 때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x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x를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렇지만 항등식은 x에 어떤 값을 넣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자, 아래로 가시면, 자, 바로 1번 항등식의 뜻. 자, 우리 자모니까 집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 자, 시작.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항등식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 어떤 값이라고 하는 거는 something이 아니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그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보통 뜻하잖아요. 실생활 언어에서는.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냐면은 자, everything이야. 어떤 수, 어떤 값.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혹은 아무거나 대입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자, 이제 우리 항등식이 뭔지는 알았지? 자, 항등식은 어때?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 중에 그 문자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러한 항등식의 정의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성질이 있어. 자, 그 성질을 한번 탐구해 볼게. 자, 그 아랫줄 항등식은요. 자, 등식의 양변이 있을 때 동류항이 있겠죠. 그러면 그 동류항의 괄호 개수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자, 오른쪽 메모를 봐주세요. 자, 메모를 봐주시면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하는 자,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자, 그러면 얘들아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x 자리에다가 너희 마음대로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는 거야. 정말 아무거나. 자, 근데 이게 왜 특별한 일이냐면 원래 보통 등식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서 x제곱은 4라고 하는 등식은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자, x에 3을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지.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아무거나 대입하면 안 되지만 항등식은 괜찮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x 자리에 얼마를 한번 대입해 볼 거냐면 0을 대입해 볼게요. 자, x에 0을 대입하면 자, 이 식 얘들아 좌변은 얼마? b. 우변은 0. 그러니까 x에 0을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하니까 b는 0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볼 거냐면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자, 그러면 좌변은 a 더하기 b, 우변은 0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미 b가 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자, 따라서 a도 얼마다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0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자, 여러분 정리하면 x에 대한 항등식이 주어졌어.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도 0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나머지 상수항에 해당하는 b파트도 0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왼쪽으로 와서요. 자,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a도 0, b도 0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자, 그러면 오른쪽 메모 봐주세요. 자, 오른쪽 메모 봐주시면 동그라미 2번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 자,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동류항끼리 묶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cx 플러스 b-d는 0이다 라고 정리가 되죠. 근데 얘들아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이 앞에 a-c를 하나의 덩어리 네모로 b-d를 하나의 덩어리 세모로 보면 1번에서 배운 거랑 같은 형태 아닙니까? 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아까 어떻게 배웠어? 1번에서 x 앞의 개수도 0 상수항 파트도 0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와? A랑 C는 같을 수밖에 없고 B랑 D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왼쪽으로 와서 적어보면 A랑 C는 같고 B랑 D도 같다. 근데 얘들아 이거를 써놓고 보니까 이런 상황 아니니? A랑 C가 같다는 거는 양변을 비교했을 때 X 동류항의 개수가 같은 거고요.
자, B랑 D가 같다는 거는 양변을 비교했을 때 동류항에 해당하는 상수항끼리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썼던 항등식이면 양변을 비교해서 동류항의 개수가 같다라는 성질이 생긴다라는 거고, 자, 동그라미 1번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니?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0 곱하기 x 플러스 0으로 바라본다면 x 앞에 개수에 해당하는 a랑 0이랑 같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b랑 0이랑 같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제 3, 4번은 그럼 쭉쭉 갑니다. 자, 이것도 x에 관한 어떤 2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똑같습니다. x 제곱 앞의 개수도 0, x 앞의 개수도 0, 상수항 0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2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뭐가 같다 여러분?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같아. 따라서 x 제곱의 개수끼리 같고 x 앞의 개수끼리 같고요. 상수항끼리 같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 3번에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여기 적혀진 그대로인데, 자,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 아랫줄 보세요.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미지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미정계수법. 자, 즉 계수를 정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할 거라는 거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뭐라고 적혀 있니? 자, 첫 번째 방법, 계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계수 비교법은요, 써주세요. 뭘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항등식의 성질이 어떤 거였어?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같다라는 성질을 뽑아냈지. 이 사실을 이용한다는 거고요. 자, 풀이하는 방법 첫 번째. 해당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양변의 동류항을 비교해서 개수를 같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계수 비교법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는 선생님이 뒤에 문제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미정계수법.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수치 대입법이라는 건데, 자, 이건 말 그대로 숫자를 대입해 가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네모. 이거는 항등식의 뜻. 자, 정의라고 하죠. 자,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자, 항등식의 뜻을 이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의 뜻 자체가 뭐였어? 등식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괜찮다 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항등식이라고 주어지면 그 문자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수치 대입법입니다. 자, 로마자 1번. 우선 어떻게 푸냐면 해당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적당한 수 어떤 수를 대입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적당한 수란, 자, 식을 간단히 만드는 수를 말합니다. 자, 즉 아무 숫자나 정말 대입해도 문제는 다 풀리지만 적당한 수라고 함은 딱 봤을 때 식을 좀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건 역시 문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질문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중 항등식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자, 1번 볼게요.
자, 1번은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인데 x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니? 안 되죠. x 자리에는 오직 얼마만 들어가야 돼? 1만 가능하죠. 자, 이런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지, 방정식이라고 하죠. x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등식.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은 어때? x 자리에 1 넣어도 되고 1000 넣어도 되고 뭐 1000 넣어도 되고 무조건 좌변 우변 같게 되죠. 즉 x 자리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괜찮아. 즉 두 번째 식은 뭐가 된다?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이 되고요. 자, 3번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정리를 하면 좌변은 x제곱 플러스 x고요. 우변은 x제곱이죠. 자, 이거 항등식입니까? 자, x 자리에다가 1만 대입해도 얘들아, x 자리에 1만 대입해도 좌변은 2, 우변은 1 같지 않죠. 자, 항등식이 되려면 x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괜찮아야 하는데 이건 이미 어때? x 자리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얘는 식을 조금 정리하면 사실 x는 얼마야? 0. 이거 무슨 식이야? 오직 x값은 0만 가능한 방정식이죠. 그래서 3번도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등식을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눌 수 있고 차이점.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 어쩔 땐 참이 되고 어쩔 땐 거짓이 되기도 하지만 항등식은 아무거나 대입해도 무조건 등호가 깨지지 않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다음 등식이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를 정하라고 했죠. 자, 근데 얘들아, 항상 중요한 거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x 자리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괜찮다는 거. 이 말 이해되시죠? 즉 x가 아닌 다른 문자에는 함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1번 문제는 선생님이 풀이를 두 가지 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뭐 배웠었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A, B, C가 얘들아 누굽니까? A, B, C가 개수 아닙니까? 좌변의 식에서 개수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미정개수법이었고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개수비교법이었죠. 자, 개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 자, 식을 좀 정리할게요. 자, 좌변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요. 자, 우변은 자, 이쪽 파트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되는 거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이쪽 파트 전개하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네요. 우변의 식 동류항 처리하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자, 개수비교법이 뭐였어, 여러분? 개수비교법? 일단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양변에 동류항의 개수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기로 했지. 자, 그럼 올라와 주세요. 자, 내림차순 정리했고 자, 양변의 개수에 해당하는 a랑 누구랑 같다? 3이랑 같다. 자, x 앞에 개수에 해당하는 b랑 2랑 같다. 상수항에 해당하는 c랑 3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답. a는 3, b는 2, c는 3이 됩니다. 자, 이게 개수비교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어? 그렇지,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었죠. 자, 문제식을 한 번만 다시 쓰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2배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자, 여기 왼쪽 아래로 오면 얘들아 수치 대입법은 어떻게 하는 게 수치 대입법이었지? 자, 항등식의 뜻을 이용해서 그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기로 했어. 사실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야. 근데 기왕이면은 식을 간단히 만드는 수를 넣어보자라고 했죠. 자, 오른쪽으로 오세요. 자, 식을 간단히 만드는 숫자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이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을 봐주세요. 자, 만약에 얘들아 이 핑크색 부분을 없애고 싶으면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핑크색 부분이 사라지지?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핑크색 부분이 사라지고요. 주황색 부분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사라집니까? x에 1을 대입하면 사라지죠. 즉, 식을 간단히 만드는 수라는 거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핑크색, 주황색 같은 부분들을 빨리 날릴 수 있는 숫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요. 자, 얘들아 좌변 x 자리에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됩니까? x에 1 대입하면 주황색 부분 사라지면서 핑크색 부분만 계산하면 되죠. 8이 되고요. 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볼게. 그럼 좌변은 어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고 우변에서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핑크색 부분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황색 파트만 계산하면 되고 4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문자는 A, B, C 3개인데 식이 지금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그래서 식을 하나 더 구해야 되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계속 식을 사실 만들 수 있어. 왜? X 자리에 아무 숫자나 내 맘대로 대입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은 X에 얼마를 넣을 거냐면 0을 넣을 거야. 자, 0을 넣으면 어떤 일이 생겨? 좌변에 0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날아가죠. 이렇게 두 가지 부분 날아가고 누구만 남습니까? C만 남죠. 자, 우변의 X자리에다가 똑같이 0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이 돼서 C 값은 얼마? 3이 되네요. 자, C가 3이니까 여기 위에 식 2개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5, A 마이너스 B는 1이 돼서 이 연립 1차 방정식만 해결하면 되죠? 여러분 이거 구할 수 있죠? 위아래식 2개 더하면 2A는 6, 따라서 A는 3, B는 얼마?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면 A, B, C 값이 어떤 방식을 써서 구하든 상관없이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더 편한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괄호 2번. 자, 다음 등식이 아까 문제 뭐였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고 했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를 정하는 거야. 자, 즉 미정계수법을 쓰라는 건데, 자, 계수비교법을 쓰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 식을 전부 다 전개하면 돼. 그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은 귀찮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수치 대입법을 푸는 핵심은 뭡니까? 날릴 수 있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숫자를 찾는 거야. 자, 이 주황색 부분을 날리려면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되지? 1 대입하면 되고, 자, 이 핑크색 부분 날려주려면 x자리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x에 보통 얘들아 0도 한번 넣어보는 게 좋은 게 x에 0을 집어넣으면 지금 선생님의 물결로 표시한 부분이 전부 날아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x자리에 0을 대입해 봅시다. 자, x자리에 0 대입하면 좌변은 a.
자, 우변은 x자리에 0 대입하면 어때요? b랑 마이너스 1을 곱이니까 마이너스 b. 여기에도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c다라는 식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x자리에 이번에는 1을 대입을 해볼게. x에 1 대입하면 여러분 좌변은 2 플러스 1 플러스 a가 되고, 자, 우변에선 얘들아 지금 주황색 부분이 다 날아가지. 주황색 부분이 날아간다는 거 얘 통째로 0 돼버리고, 여기서도 어때? 주황색 부분 날아가니까 결국 우변 0이네요. 따라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자, 세 번째로 이제 x자리에 얼마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2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고, 우변은 어때?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핑크색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통째로 날아가지. 그러면 이쪽 파트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c가 됩니다. 자, 우리 위에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입을 하면 어때요? 1 빼기 3은 마이너스 2c다. 따라서 마이너스 2c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c는 1이다 라는 결론 얻을 수 있고요. 자, 이제 b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되지.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b 쓰고 c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고요. 정리하면 b는 얼마? 2가 되네요. 자, 그래서 a 값, b 값, c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시간이 괜찮다면 수업 끝나고 자, 이 문제를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겠니? 자, 개수비교법으로 전개해서 풀었을 때 같은 답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뒷장으로 가서 자, 타이틀 보면 항등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자, 괄호 1번. 자, 아래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4번까지는 모두 같은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주어진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다이렉트로 줄 수도 있지만, 어떤 표현도 가능하냐면 동그라미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라는 표현도 똑같은 표현이야. 왜냐면 얘들아,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아까 뭐였어? x 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 즉 아무거나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또 다른 표현이 2번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이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식이 성립.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말 자체가 x자리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자, 그래서 1, 2, 3번 모두 같은 표현이고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4번. 임의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자, 임의의 x라는 뜻이 뭐냐면은 임의의, 정말 정해지지 않은 랜덤한 수라는 뜻이야. 임의로, 랜덤하게 아무거나 내가 x를 가져와서 넣어도 식이 성립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1, 2, 3, 4번이 표현 자체는 지금 어때? 글자는 다르지만 모두 다 결국에는 항등식이다 라는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과서 혹은 참고서를 풀 때 1번부터 4번의 식을 딱 보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아, 이 문제는 항등식 문제구나 라는 거 캐치해 주시면 되고요. 항등식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첫 번째, 아, 그 문자에, 예를 들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그 문자에 내 마음대로 대입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하나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항등식의 성질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이 뭐야? 양변의 개수가 같다. 정확히 말하면 동류항. 양변 동류항 개수가 같다. 이런 성질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으로 갑시다. 괄호 2번 보면 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등식 문제를 딱 풀 때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문자로 정리를 해서 해결을 하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 동그라미 1, 2번을 봐주세요. 자,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한대. 자, 동그라미 2번.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이 등식이 성립. 자, 그러면 우리 이 표현 위에서 봤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거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 식이 바로 누구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고. 자, 동그라미 2번.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이제 이 식이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렇죠.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니까 얘들아, 지금 나와 있는 등식이 완벽하게 같아요, 달라요? 완벽하게 똑같죠. 하지만 풀이는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는요, 누구에 대해서 정리를 하냐면 x라는 문자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자, x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거는 다른 문자는 뭐처럼 취급해라? 상수처럼 취급을 하고 정리를 하라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가장 높은 거는 x제곱항. 자, 그 다음에 x에 관한 1차 항 데려오시고 x에 관한 상수항이 됩니다. 이 파트가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x가 하나도 안 들어간 상수항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어떤 걸 쓸 거냐면 우리 앞에서 얘들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풀기로 했어? 항등식의 성질? 개수, 상수 전부 다 0이다 라고 풀기로 했지. 자, 그래서 x제곱의 개수에 해당하는 a제곱 0이어야 하고 x 앞의 개수에 해당하는 a 0이어야 하고요. 마지막 상수항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a 빼기 a제곱도 0이어야 해. 이 모든 게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곱해서 0 되는 숫자 이거 a는 0밖에 없고요. 두 번째 식도 그냥 그 자체죠. a는 0. 자, 근데 세 번째 식은 어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a 더하기 a제곱은 0. a로 묶어주면 a의 1 플러스 a가 0이죠. 따라서 a는 0이거나 잠깐만 끊을게요. 자,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이걸 풀면 a는 0 또는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내가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식을 만족하려면 a는 0, 두 번째 식 a는 0, 세 번째 식은 a는 0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만족하는데 근데 앞에 두 개까지 동시에 만족하려면 a는 0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a는 0이 됩니다. 즉 a가 0이어야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야. a가 0이어야지만 여기 나와 있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이번에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은 a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러면 이제는 a라는 문자에 대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a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말은 a 이외의 문자는 모두 상수처럼 취급해라 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식 a에 관해서 가장 높은 게 2차네요.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a에 관한 2차 항이잖아. 자, 그러면 동류항으로 묶으면 x제곱이라는 개수, 마이너스 1이라는 개수, 그리고 a제곱으로 묶이죠.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 세모로 표시하는 게 A에 관한 1차 항이지. 그러면 이것도 A에 관한 1차 항으로 정리하면 x-1에 A가 되고요. 자, 그게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A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A 제곱과 A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야 한다라는 거야. 이 말 괜찮아요? 자, 그러면 A 제곱 앞의 개수에 해당하는 x제곱 빼기 1이 0이 되려면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어야 하고, 자, 두 번째 x 빼기 1이 0이 되려면 x는 얼마여야 합니까? 1이죠. 자,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답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x는 1이야. 자, 즉 x가 1이 돼야지만 여기 나와 있는 등식이 A에 관한 항등식이 되고, x가 1이어야지만 A 자리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이 식이 정말 성립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이 똑같다 해서 답이 같은 게 아니라 항상 얘들아 항등식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야 하는지를 꼭 캐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단원 평가로 넘어갈게요. 자, 중단원 6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x의 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자, 핑크색 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자, 어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은 이 핑크 색깔 등식이 바로 어떤 문자에 대한, 그렇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치 대입법 가능합니다. 자, 수치 대입법. 자, x 자리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자, 두 번째 개수 비교법 가능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 조립제법 배우지 않았지만, 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나서 그 후에 이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자, 조립제법을 배우고 나 선생님이 따로 이거는 링크 올려드릴 거고요. 이제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가능하지만, 자,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이 조금 복잡한 게, 자, 얘들아 이거 쓰지 말고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어요. 쓰지 마세요. 그러면 좌변은 어때? 마이너스 3일 3승이니까 마이너스 27은, 자, 다 날아가고 d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좌변을 날릴 수 있죠. x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0. 우변은 어때요? 27에 2 플러스 9b 플러스 3c 플러스 d.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나머지 식은 너희가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x 자리에다가 아무 수나 넣어도 되니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8a 플러스 4b 플러스 2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입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또다시 이걸 a, b, c에 관해서 연립을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으로 풀지 않고요,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필기하시면 되고, 자, 개수비교법을 써보자. 개수비교법을 쓰려면 식을 정리해서 양변의 개수를 비교해야 하잖아. 그러면 좌변을 정리해보자. x-2의 전체 세제곱이고요. 자, 이거 곱셈 공식 기억나십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지. 그러면 앞에 거 3번, 빼기 3 쓰고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플러스 3 쓰고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마지막 빼기 뒤에 거 3번 아닙니까? 자, 식을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빼기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을 정리하면,
자, 우변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물결로 표시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니? A에 x세제곱 플러스, 자 세제곱 공식 쓰면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1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죠? x 플러스 1을 세제곱 앞에 거 3번 플러스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3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뒤에 거 3번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플러스 자 이제 지금 물결로 표시하는 부분은 바로 정리가 되지 않니? 어때? b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 쭉 정리하면 cx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됩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3차항 ax 3승 2차항은 어디서 생겨요? 지금 이렇게 전개하고 2차항 여기 하나 있죠. 자, 동류항 처리하면 3a 플러스 b의 x제곱이 되고요. 1차항 표시하면은 자 이렇게 전개한 3ax랑 2bx, cx 이렇게 세 개가 1차항이죠. 자 동류항 처리하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c, x 자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쭉 더하면 a, b, c, d를 더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개수 비교 갑시다. 자 누구누구를 비교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한 이 좌변 우변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죠. 자 3차항 개수 얼마야 얘들아? 3차항 개수 A는 얼마? 1이죠. 자 어떻게 비교합니까 지금? 이렇게 3차항끼리 개수 비교한 거지. 자 그 다음에 2차항끼리 개수 비교하면 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a 플러스 b는 2차항의 개수 얼마? 마이너스 6인데 우리 앞에서 a가 1이라는 거 아니까 여기에 대입할 수 있지.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9라는 거 나오고 자 이번에는 1차항 12x랑 여기 나와 있는 1차항 개수 같다 라고 식을 세우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c랑 10이랑 같대. 자 근데 a, b 값을 알잖아요. 자 대입합니다. a 자리에 1을 b 자리에 마이너스 9를 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c는 12가 되고요. 자 계산하면 어때요? c는 마이너스 15를 우변으로 넘기면 27이다 라는 결과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수항끼리 비교하면 A, B, C, D의 합은 마이너스 8이래.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A 자리에 1, B 자리에 마이너스 9, C 자리에 27을 대입을 하면요. 식이 이렇게 되는데 자, 정리하면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죠. 따라서 D 값은 얼마? 마이너스 27. 자 그럼 A, B, C, D를 구했고 자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를 구하라 했죠. 다시 대입합니다. 1 더하기 마이너스 9 그리고 C를 뺍니다. 27을 빼고 다시 D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7을 빼라 그랬죠. 자 정리하면 1 빼기 9 빼기 27 플러스 27이 돼서 자 이쪽 파트 소거되고 답이 얼마다? 마이너스 8이 답이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하지만 아무튼 핵심은 얘들아 x에 대한 항등식은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으로 풀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개수비교법으로 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중단원 7번으로 갑시다. 자, 중단원 7번 다항식 px에 대하여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핑크색 등식이 성립한대. 항상 성립. 자, 그 말 뭐지? 자, 이 등식이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여러분? 그렇지, 항등식이다 라는 거야. 자, 이때 a, b 값을 구하래.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여기서
얘들아, 우리 목적이 뭐냐면 px라고 하는 다항식을 구하는 걸까? 아니지. 자, 내 목적은 정해지지 않은 ab라는 개수를 구하는 거야. ab라는 개수. 그러니까 px는 내가 구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얘는 최대한 없앨수록 좋아. 없앨수록.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하면 자, 합차 공식 x 빼기 1 x 플러스 1 곱하기 px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4x 빼기 3이 되죠. 자, 나 a, b를 구하고 싶고, 자, x에 대한 항등식 문제니까 수치대입법을 쓰거나 개수비교법을 써야 돼. 자, 그런데 얘들아, 봐봐. 개수비교법을 쓰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이 좌변하고 우변의 식을 다 정리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좌변은 정리가 돼? 안 돼? 안 되지. 누구 때문에? px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래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수비교법은 절대 쓸 수 없어. 자, 그러면 수치대입법을 써서 px를 날려버릴 거야, 차라리. 자, 그러면 얼마 대입하면 좋아요? 자, 이 주황색 파트 날릴 수 있는 숫자 얼마입니까? 1이죠. 자, 그래서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자, x1이 들어가면 얘들아 얘가 0이 되면서 같이 곱해져 있던 px까지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이 덩어리 자체가 다 날아가죠. 자,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결국 a 더하기 b는 1 빼기 2 플러스 4 빼기 3이야.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 0이다 라는 식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을 날리려면 x에 얼마 대입하면 좋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마찬가지로 핑크색 부분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파트가 다 0이 되는 거야. 이 전체가 0으로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자, 이 자리에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결론 얻을 수 있죠. 그럼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식 하나랑 여기 나와 있는 식 하나랑 이렇게 두 개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면 되고요. 자, 두 식을 더하면 어때? 2b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 5면 a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네요. 자, 그래서 a, b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자, 오늘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얘들아 핵심은 딱 하나야. 항등식의 본질은 뭐야? 그 문자에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되기 때문에 항등식의 성질도 생기고 이런 미정계수법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꼭 확인을 해라. 왜? 이렇게 식이 같아도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 자, 고생하셨습니다.